일단은 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살림 손길 보면은 이제 서문 그 앞에 뭐 추도문부터 앞장 내용은 시험 방송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연차, 목차, 옹기니, 머릿말 이런 것들은 다 했어요. 다 하고 쭉 차례도 한번 쭉 보시고 뭔 얘기가 나오나 보고 추도문부터 감사의 말씀, 헌사 이런 것들은 뭐 이제 뭐 축복 내지 잘 되게끔 뭐 그런 내용이고 그 앞에 내용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이 서문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서문부터가 터치포에스 살림 손길에 그 철학이 담겨 있죠. 철학이 담겨 있고 의학 박사 닥터겠죠. 메디컬 닥터 브루스 A.J. 두이라는 분이시네요. 여기서 쭉 있다 보면은 이제 구다트 할아버지의 그 매뉴얼 머슬 테스팅 MMT라고 그러죠. MMT 아니면 머슬 리스폰스 테스트 그래가지고 MRT라고도 하는데 MMT 매뉴얼 머슬 테스팅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생대목인 바이오 피드백 테크닉 그래가지고 그 일종의 어떤 자극이 되돌아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육에서 나타난다. 뭐 이 정도고요. 그럼 강했던 근육이 어떤 자극에 의해서 약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다. 뭐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어디가 나오냐면은 양자 물리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음 장 넘겨서 이 책 살림 손길은 비록 1973년 출판되었지만 살림 손길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극히 최근까지 양자 물리학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의 설명을 더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양자 물리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반응해 이러고 말았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를 양자 물리학에서 설명을 해주더라 이런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 보시면은 또 가서 진행하면은 기존 뭐 이제 뭐 욕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 게 서문에서 그 훈련받은 일반인들이 받아들인 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타고난 치유자, 그러니까 힐러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됐어. 나는 보이는데 나는 느끼는데 일반인들은 모르거든. 근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일반인한테. 그러면 뭐 사입이네 무당이네 막 이랬는데 이렇게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그 설명을 해주는 기법이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AK이자 살림 손길이 그거를 입증시킨 거죠. 막말로 얘기하면 AK가 몰랐던이 아니라 AK가 규명할 수 없는 것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규명되는 것처럼 이 살림 손길이나 AK를 이용해서 이분들 힐러들이 느끼는 오라라든지 경락 흐름에 대한 거라든지 장기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AK나 살림 손길의 근반응 검사나 기존 그러니까 AK나 살림 손길 내에 있는 테크닉으로 설명이 되더라 이거야. 일반인들한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났다. 이걸 설명한 게 이제 의학 박사 블루스 A.J. 두이라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이 기존 의학에 대해서 조금 약간 깨는 내용들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은 이제 존티 스스로가 쓴 건데요. 여기서 뭐 하여간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거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 몸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치료 수단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내가 치료사든 의사든 관리사든 내가 고쳤다가 아니야. 그 사람 스스로 고치는 거야. 근데 그 길을 잠깐 잃은 그 길을 우리가 다시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안내하는 것뿐이다 이거죠. 낫는 건 그 사람 스스로가 낫는 거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거기서 또 많이 까는데 존티도 이제 많이 까요. 가면서 이 미국 같은 경우 항생제를 쓰는데 900만 명 정도가 불필요하게 항생제를 먹고 750만 건의 불필요한 내과적 외과적 처치가 시행되고 220만 명 정도가 의사가 처방한 약물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고 서양 주류 의학에 의한 사망 건수는 78만 3,960건에 이른다 그래요. 미국만. 이거 뭐 조사를 언제 한 거냐면 2004년 정도 같은데, 아무튼 기존 외과나 내과적인 그 어떤 개념이 그 뭐라 그럽니까, 완벽하지는 않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는 엄청 까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요 정도에서, 그러면은 그거를 그 위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기존 의학을 다 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지. 그거를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조적인 아날리시스 아니면 다이그노시스 진단이나 분석에 대한 방법으로 살림술끼리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쭉 하고, 그리고 이제 살림손길은 생명력 증진시키기, 텔레스 즉 존재 이유를 발견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적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최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치유와 회복 증진시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것 중에서 NOT 같은 경우가 생명력 증진시키기 생존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자연 치유 능력 발전시키기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얘기죠. 새로운 수준의 건강 관리 찾기 뭐 이런 것들을 존티는 제안했다. 살림손길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챕터 이렇게 그 녹색 줄 거진 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같아가지고, 희망이 있기를 바란다. 비록 말기암이 됐든 어쨌든 간에 희망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통증은 무언가 균형이 무너졌다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는 건데, 그걸 진통제로 이 전달자를 죽여버리든, 그러니까 컴다운 시키니까 그러니까 못 느끼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를 찾아서 스스로 통증이 완화될 수 있는 걸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터치라는 개념, 터치라는 개념이 미국에서도 성적이나 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가지고 좀 꺼림직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로도 얘기하고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 접촉이 나이가 들면 점점 없어진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기업 회장님들이 룸사롱 가는 이유가 그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게 자기를 만져주고 쓰다듬어주는 그게 좋아서 간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어 돈을 뭐랄까 뭐 맘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 굳이 그런 데 가서 맘대로 쓰냐, 그런 걸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접촉에 굶주려 있다 이거야.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존티도 사람들은 지금 현대 사람들은 접촉에 굶주려 있다. 그러니까
가족들 뭐 저도 못하지만 가족들 중에서 자녀들한테는 그래도 접촉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이제 또 오해 살 수가 있죠. 아버지가 딸내미를 잘 너무 많이 만지면 오해할 수도 있고, 엄마가 아들을 너무 만지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접촉이 아니라 아주 프레시하면서 사랑스러운 접촉을 좀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념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자랑질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포인트는 최소 60시간 교육을 하나 봐요. 60시간 교육을 해서 그 살림 손길을 쓸 수 있게끔 가능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금 웃긴 게 살림 손길은 정말 아프지 않지만 활기차거나 매우 건강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아주 혜택이 있다. 그러니까 병적으로 가기 전에 뭔가 그 활기차지도 않고 낙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걸 겪는 사람들한테 매우 효과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예방의학이라는 뜻이죠. 예방의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은 이제 디지즈, 병조가 되는 건데, 병조가 되는 거를 막아주게끔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미미한 증상을 부정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무시하기보다는, 위약근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위약근이 나 괜찮은데 상관없는데, 이제 근골격적으로 이제 요통, 허리 아픈 사람인데, 요방형근이 이제 대장하고 연관 있는 근육인데, 물어보면은 뭐 배변에 문제가 있냐, 설사 같은 거 음식 잘 먹으면 하냐, 속 아래 배가 좀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지 않냐 물어보면 난 그런 거 없대. 그러니까 그 내과적인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 근골격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요방형근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안 돌려놓으면은 나중에 망가진다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망가져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심한 케이스가 그런 거고, 지금 망가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걸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이 사람 이거 허리병 그냥 참고 놔뒀다 그러면은 장에도 스트레스가 가서 장도 망가진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놓치지 않고, 미세한 증상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주면은 나중에 통증, 내과적인 아주 심각한 질환까지도 진행하게끔 내버려 두게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재밌는 게 운동 선수들한테 아주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이제 NOT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도 최적화돼 있죠. 살림 손길도 그 치료나 근반응 검사에서 치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균형 맞추기라 그랬잖아요. 항상 얘네들은 치료라는 얘기를 안 해. 관리라는 얘기도 안 하고 힐링이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균형 맞추기라 그래요. 균형 맞추기. 또 하나는 이런 균형 맞추기를 잘 해주다 보면은 난독증이라든지 애들 공부 잘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NOT하고도 많이 접근, 그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법 중에서 이거 하면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써놨어요. 이 기법이 최고야, 뭐 이런 것들을 좀 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저도 뭐 살림 손길을 하고 AK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도 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항상 그 방심하지 말자 이거죠. 방심하지 말자. 여기서도 나와요. 또 존티도 인정을 해요. 우리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치유가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치유는 일어나.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A부터 Z까지 설명이 다 된 거를 쓰려고 하면은 세월 다 간다고.
그럼 어떻게 돼? 효과적인 걸 우선순위는 게 낫지 않냐 이거야. 지금 당장 아픈 사람들이나 당장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개선시키려 그러면은 그 A부터 Z까지 그 설명이 끝난 것들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연구하고 지금 효과 있는 것부터 쓰는 게 낫지 않냐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 되는지는 확정적으로 아직까지 양자 물리학이든지 다 접근해서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경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근데 효과는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AK적으로 써야 된다 이거죠. 그 주장은 존 티나 저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또 이 재밌는 게 또 플라시보 효과랑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노시보 효과. 그 플라시보는 밀가루 떡을 먹여도 몸이 좋아지는 증상이고, 그리고 또 뭔가 속임약을 썼을 적에 진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예측했던 부작용이 일어나는 노시보 효과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고객이나 환자가 한테 밀가루 요만한 걸 주고 콩떡을 주고 요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약에 대한 게 부작용이 알러지가 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복용하세요. 그렇게 먹여도 알러지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 약 성분이 없는데도 그걸 노시보 효과라 그러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는 당연하게 이거 콩가루 약인데 밀가루 약인데 아무 효과가 나지도 않는 건데 이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의사나 누구 말을 신뢰하는 만큼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낫겠다는 확정적인 그 희망이 있게 되면 낫는다는 거지. 좋아진다는 거지. 뭐 그게 이제 좋아지는 쪽은 플라시보고 나빠지는 쪽은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그러니까 의료는 전 세계 한 80%에서 90%가 서양 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이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이 나옵니다. 근데 살림손길이나 이쪽에서의 논문은 데이터는 아주 세 발의 피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쪽은 반 이상이 쓰레기야 사실은. 논문 뭐 의무적으로 논문 내는 사람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 약도 30% 효과만 있으면은 약을 그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미국 FTA가 상당히 엄한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해도 약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허락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부작용을 최소한 막고 했으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 써 있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일단 서문 서론 이런 걸 좀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시험 방송도 얘기했지만 꼭 서론 서문은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서론 서문은. 그리고 이걸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560시간, 500시간, 1000시간이나 이상이나 3년 혹은 6년. 그러니까 의사들이 막 8년 공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현장 나와가지고 하다 보면은 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라면 안 되지. 이 기존 의료에 있는 사람들도 자포자기 같은 걸 많이 하죠. 에휴, 될 대로 되라. 배워가지고 8년을 배웠는데 내가 낫게 하는 거는 얼마 안 돼. 그리고 또 의대 들어가서 의대 초년생 때 그 교수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에릭 시가리 지은 닥터스 책에서도 처음엔 의대 입사했을 적에 그 유명한 의사가 너희들이 고칠 수 있는 환자가 100명이 온다 그러면 니네들 솔직히 얘기해서 1명, 2명 될까 말까 하다. 나머지는 거의 손 못 댄다. 그걸 꾸준히 노력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시간 대비 효과 있는 고객 환자에 대한 그 회복이
딜레마에 빠진다 이거지. 그럼 뭐야? 표준 기준법이 아직까지 너무 광대하다는 거지. 인체라는 게 신비하니까 너무 광대하니까 그거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뭔가 또 새로운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 산림손길은 안전한 대안적 건강관리법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한다. 그게 이제 미네소타나 캘리포니아에서 좀 건강 자유 운동 해가지고 그거 이제 허락이 됐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 몸이나 가족이나 뭐 이런 소규모 모임에 써야 되지 이걸 상업화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 사례에서도 그 그러니까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그러니까 유럽 몇몇 나라가 산림손길을 보장 보험 안으로 허락을 했대요. 허락을 해서 대신 합당한 훈련과 면허 그리고 진단 치료를 받게 되면은 허락을 했다 그러네요. 여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서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시 공부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고요. 아무튼 그 이거를 정리한 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뭐 과감하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지식이 없어도 물론 공부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그 나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그 상업적인 거라든지 그 정치적인 거라든지 어떤 단체화되는 거라든지 뭐 회원제 해가지고 회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은 산림손길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다. 이거를 만든 사람이 존 티다 이거죠. 아들이 매튜티고 근데 그걸 허락한 분이 또 AK 창시자인 조지 구타트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문이 맞춰지고요. 이제 다음 챕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 서문 이거는 충분하게 정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셔야 돼. 솔직히 다음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될 때까지 읽어야 되지만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시고 이제부터 진짜로 이제 이론이 나옵니다. 키네지올로지의 진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맞선근 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맞선근 이론 이런 거. 이거는 뭐 제가 강의할 때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여기서부터 또 다음 챕터로 들어가서 오늘까지가 서론과 서문은 터치포인트의 철학과 그리고 그 어떤 그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그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항상 도와줄 수 있고 기존 의학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잘 융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뭐랄까 약간 뒤로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제 AK나 산림손길 분들 보면은 우리가 앞서도 된다는 어떤 막 이런 또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아무튼 기득권이 우리가 아니니까 기득권이 우리가 아니고 또 같이 살아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정중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제 그 이론과 또 사연들 역사적인 면 그런 것들 또 얘기할 측면이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제 중요하니까 뭐랄까 장비라든지 그러니까 촬영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저희가 있어야 돼요. 샘플 나 혼자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샘플이 돼줘서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것도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어도
혼자 할 수 있어도 아마 다음부터는 누군가 보조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끄는 거더라.